Hola, soy Rui de Asian Boss. ¿Alguna vez se han preguntado cuál es el salario mínimo en Corea del Sur? A lo largo de los años, el salario mínimo en Corea ha aumentado gradualmente, y en 2018 tuvo un aumento de 16% que generó mucha polémica. Nuestra reportera Soa salió a las calles de Seúl para preguntarle a la gente qué piensan sobre esto.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? 네, 들어는 많이 봤어요. 예, 알고 있습니다. 네, 많이 들었고요.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. 그러면 저희 해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현재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말씀하시는 거죠?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7,530원으로 알고 있고요. 내년에는 8,300원대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?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 같은 걸 봤을 때 점점 더 올라서 한 10,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떤 우리나라가 올해 발표된 것 봐도 GDP 12위, 13위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어떤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은 좀 아직도 낮은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 미국이나 유럽은 자영업 비율이 10%지만 우리나라는 30%예요. 경제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.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어떤 그 주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게 따져보면 되게 적거든요. 거의 하루에 한 9시간 정도 일해봤자 6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밖에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상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현재 서울 사시면서 돈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? 월세를 빼면 한 6, 70 정도 드는 것 같고 한 끼 식사가 얼마 정도 할까요? 학식은 한 4,000원, 5,000원인데 밖에서 사 먹으면 아무래도 싼 게 7,000원이나 8,000원이니까. 교통비로는 제가 거의 택시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식비 같은 경우는 보통 밖에서 사 먹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평균 하루에 10,000원 이상은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한 달 평균 했을 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? 그냥 진짜 딱 기초 생활비만 딱 포함을 하면 진짜 150이 있으면 진짜 아무 여유 생활 없이 근근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한국에 맞는 최저임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한 8,500원? 네,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한 10,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9,000원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저희 물가나 경제 상황 따져봤을 때 10,000원대면은 적당하지 않을까.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$10 정도 한 10,000원 전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나 많은 사업체들의 어떤 공고라든지 아르바이트 구인공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서 그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저 한도에 맞춰서 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원래 의도는 이건 하한선이고 그거보다 더 많이 줘라 라는 의미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한선에 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그 하한선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하한선을 조금씩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면 최저임금을 이제 올렸을 때 생기게 될 부작용은 뭘까요? 고용 악화가 전 제일 클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에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에 기대는 비율도 많고 이제 은퇴 후에 보장이 좀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도 당장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좀 꼼수를 많이 부려서 이제 최대한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. 그런 불법적인 것들도 좀 성행을 할 것 같고. 저희 집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좋은 영향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. 부정적인 영향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?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
그 아르바이트라든지 고용을 하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거기에 월급을 더 인상시켜줘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기능이 조금 안 좋게 되지 않았나. 그 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 뭐 매장 같은 데를 봐도 인건비를 충당을 못해서 어떤 자동화된 키오스크 시스템의 기계로 대체하거나 어떤 주문만의 인력을 줄이거나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급격하게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또 갈 수 있어서 어떤 양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제 주변에만 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, 뭐 아니면은 알바를 잘라서 이제 뭐 나가는 돈을 줄인다, 뭐 가족 경영을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안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있어서 있는 충격은 좀 있다고 봅니다. 이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세요? 돈이 많이 풀리고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그만큼의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 쇼크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청년들이 조금 더 그렇게 자기 일도 하면서 자기 생활도 하면서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많아지겠죠. 저축도 더 할 수 있고 좀 앞날에 대한 게 돼야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야지 뭘 지금도 더 할 수 있잖아요.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한단 말이야. 뭘 도전을 했는데 내가 망했어요. 근데 돈이 없어. 그러면은 어떻게 재기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지금 삶을 만족을 하고 사는데 만약에 여유 자금이 더 있으면 저도 뭔가를 더 배우거나 뭔가를 더 해볼 수 있겠죠?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그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그 중년배 어떤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또 임금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기업이나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확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쪽으로 뭔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이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중소기업이나 어떤 영수상인들에 대해서 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정부가 좀 완충 역할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¿Cuál es el salario mínimo en tu país? ¿Crees que es suficiente para salir adelante? Díganos en los comentarios de abajo y no olviden suscribirse a nuestro canal para más información y videos sobre las últimas tendencias culturales de Asia. Hasta pronto y mantente curioso.